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은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빌린 데 대해 SNS를 통해 경위를 밝혔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 잔금을 치른 뒤 부동산 중개소 소개로 금리가 낮은 새마을금고와 연결됐고 금고 측 제안으로 딸 명의 사업자 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후보는 업계 관행이란 말에 편법을 눈감은 우리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학생 딸이 어떤 사업 명목으로 대출받았는지 관련 서류를 금고에 제출했다고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SBS에 대출 이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는 증빙 내역이 제출돼 있다며 대출 연체도 없었고 사업 목적에 맞게 대출 자금을 잘 쓰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양 후보 딸이 받은 사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월 이자만 먼저 갚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양 후보 공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양 후보는 적격 후보로 공관위에 올라왔고 적격 후보 중에서도 정밀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는 후보는 정밀 후보로 분류되는데 양 후보는 아니었다며 최근 제기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선 공천 과정에서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 중앙에 검사 인력들이 들어갑니다. 해당 금고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에게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내준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 중이라 가지고요. 다 끝나면은 아마 발표 있겠죠. 핵심은 사업자 대출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양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 3천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5억가량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측은 양 후보자의 딸로부터 사업 물품을 구입하는 데 5억 원을 썼다는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실한 대출 관리에 증빙서류 허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양 후보자에 대해선 재산 축소 신고 논란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것으로 해야 하는데 양 후보자의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32억 5천만 원에서 35억 5천만 원 사이인데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오늘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면서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긴급히 갚고 혹시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한 건데 다만 대출 증빙 서류 허위 가능성, 재산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선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선거를 정말 코앞에 두고 후보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당내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일단 부동산 논란에서는 국민의힘이 집중 공격하는 게 바로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대출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양문석 후보 논란이 지금 진실구멍으로 번지고 있는데 네. 이 자신이 받은 사업자 자신 명백히 얘기하면 뭐 자신의 딸이 받은 대출이 사업자 대출인데 네. 오히려 자기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 쪽에서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은 그 가족은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중간에 아마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이 제출한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준 것이지 사업용이 아니고 주택 살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안 줬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입장을 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내긴 했습니다마는 대구의 해당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실지 검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좀 알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주목할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사업에 드는 비용들이 이렇게 집행 계획이 있다 혹은 집행되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품 구입을 그러니까 11억 대출 받은 것 중에서 수억 원을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라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보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계획서인지 아니면 샀다는 것인지. 그래서 문서 자체가 만약에 허위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기 대출이라고 하는 범죄 혐의로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논란의 어떤 향배는 정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양문석 후보의 이제 후보직이 유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왜냐하면은 당 안에서 이 개별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네. 특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서 한 10석 정도 날아가는 것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건 개별 후보의 문제다라고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뭐 안심하고 있을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종건 평론가님 일단 양문석 후보가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네. 자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냐?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피해자를 제가 찾아봤어요. 네.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어떤 피해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2020년, 2021년이 어떤 해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이 됐죠. 누가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힘든 분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국세청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세청의 자료 중에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입니다. 2020년에는 60.6%에서 2021년에는 63.1%입니다. 이거 어떤 수치냐면 100개가 세워지면 63개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면 폐업을 했겠습니까? 바로 돈을 제대로 사실 빌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11억 원만 만약에 어떤 상공인들이 정말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건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실 대출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도 아니한 사람이 더군다나 20대 딸이 대학생 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업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지금 대출을 해갖고 자기 집에 변제를 했다. 이것이 피해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조국현 대표가 자기 딸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양문석 후보 당장 사기 대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보도한 언론에 고소까지 예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유세 현장에서 양문석 후보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 없습니까? 이분이 자기의 행동을 사기 대출이라고 한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리죠. 그거 사기 대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를 고소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고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해서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아끼겠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민주당.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천에 있어서 어떤 검증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가, 서류를 내는데 잘못됐는가 하는 사안이면은 당연히 대응을 하겠지만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것의 위법성 시비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후보들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또 시기상 타당하기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나오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은 그런 것은 뭐 전제를 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예. 충분히 또 신속하게 조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했다고 해서 위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다 보니까 민심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공격을 좀 집중하기로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제 공영훈 후보 네. 있고 지난 주말에는 이제 양부남 후보가. 네. 근데 두 후보 모두 아빠 찬스 맞다라고 시인했거든요. 그리고 양문석 후보도 그 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출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이 누구냐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일종의 이제 태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이슈라고 하는 거는 인화성이 꽤 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검사에 들어갔고, 또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전에 고발을 한 그런 일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범죄 혐의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지역에 그 표심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님, 일단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얘기 들어보면 이거 뭐 후보 개인이 해명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지난 대선이나 총선 같은 사례를 비춰보면 부동산 관련 이슈가 선거 결과에 결정타로 작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21년에 우리가 재보궐선거에서 LH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화이자 백신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여론을 많이 반전시켜 놓고도 아주 뭐 추풍낙엽처럼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이나 이런 이슈는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질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은행들을 설득하든 금융권을 설득하든 뭘 해가지고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그 주머니를 따로 만든 것이고요. 때로는 제가 뭐 아직 이거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자 보전이나 이런 혜택을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리로 했기 때문에.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이 있는 국가의 정책을 유용한 거거든요. 그것도 어떤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면서 사업자인 척 해가지고 했다면 그것이 불법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불법이 아니어도 이거는 거짓이고 기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악질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편법을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근데 편법을 인정을 하고도 본인이 국회의원 하겠다 그러면 저런 부정부패를 찾아가지고 감사하고 뿌리 뽑으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본인이 그걸 알고도 하면서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루빨리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뭐 공천철회가 지금 이미 출마가 그 공식으로 그 선관위에 접수가 되고 출마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제명이라도 민주당에서 제명이라도 해버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양문석 후보의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